한 여성이 눈물을 흘리며 전화 통화를 나눕니다. 간절한 목소리로 무언가를 부탁하는데요. 하지만 통화가 끝나자 눈물은 사라지고 표정은 금세 차분해집니다. 잠시 뒤 또 다른 사람에게 전화를 걸어서 이번에도 똑같이 눈물을 터뜨리는데요. 배우 뺨치는 연기를 반복하는 이 여성, 과연 정체가 무엇일까요? 자, 오늘은 어릴 때부터 진짜 골칫거리였던 막내 여동생 때문에 속 썩으며 살아오셨다는 사방 가족분의 제보입니다. 네, 제보자분 50대 여성이고 얘기하신 것처럼 어렸을 때부터 이 막내 여동생이 굉장히 사고를 많이 일으켜서 정말 속을 썩였다고 하는데 처음 문제가 됐던 게 고등학교 때 미혼 상태에서 아이를 가졌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 아이를 낳았는데 문제는 아이를 맡겨놓은 채 부모님에게 맡기고 나와서 혼자 살다가 또 다른 남자를 만나서 그 남자랑 결혼해야겠다고 결혼자금 500만 원을 요구를 했다라는 겁니다. 근데 가족들이 만나보니까 이 남자 뭐 직업도 없고 믿을 만한 상황도 아니었었고요. 결혼자금 500만 원 요구한 게 30년 전입니다. 지금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돈의 가치가 많이 달랐던 겁니다. 근데 이거 달라고 뭐 길거리에서 들어눕고 하니까 어쩔 수 없이 줬대요. 줬는데 이 남자, 이 지금 막내 동생하고 혼인신고를 하자마자 돈 들고 그대로 도망가 버렸습니다. 결국 호적상으로만, 그때 호적이었으니까 가족관계 등록부에만 그냥 결혼한 걸로 돼 있었잖아요. 이 제보자분이 변호사 선임해서 또 이혼을 시켜줬답니다. 자, 일단 정말 어떤 남자인지도 모르는 사람하고 결혼하겠다고 했다가 500만 원을 타갔다가 이렇게 또 사고를 쳤는데, 자, 부모 외에도 형제들한테까지도 민폐를 끼쳤다. 네, 맞습니다. 어느 날 밤 이 동생이 다급하게 전화를 걸어와서는 교통사고가 났다고 울먹이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내 잘못으로 난 사고라서 급하게 합의금을 줘야 한다며 이 거액을 요구를 했는데요. 그래서 제보자는 통장을 정리해서 3천만 원을 마련을 해줬습니다. 이후 여성은 부족한 돈을 구하려고 친오빠한테 갔는데 친오빠가 제보자 이야기를 듣더니 좀 충격을 받은 목소리로 우리 큰일 났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왜요? 알고 보니까 1시간 전에 여동생이 친오빠한테도 전화를 해서 전세 사기를 당해서 길거리에 나앉게 생겼다 이런 이야기를 하면서 보증금 명목으로 7천만 원을 빌려갔다고 합니다. 동생에게 바로 전화를 했지만 연락은 닿지 않았고요. 부모님의 반대로 경찰에 신고도 하지 못했다고 합니다. 그렇게 동생과는 10년이 넘게 연락이 끊겼다고 합니다. 자, 3남매예요. 큰오빠한테는 오빠 나 전세 사기 당했어 7천만 원만. 자, 이 둘째 사연자 이 언니한테는 언니 나 교통사고 났어 합의금 3천만 원만. 자, 도합 1억 원을 형제들한테 탁 해가지고 잠수를 탄 거예요. 자, 그런데 최근 부모님을 통해서 10년 만에 이 골칫거리 막내 여동생의 소식을 듣게 되셨다고요. 네, 얼마 전에 연로하신 부모님께서 이 제보자와 오빠를 따로 부르셨어요. 그러더니 뭐라고 얘기하냐면요. 막내한테 우리 전 재산을 맡기겠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우리 막내가 우리 노후를 끝까지 지켜주기로 했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정말 이 언니하고 오빠는 안 된다. 걔는 가족을 상대로 네 연기를 하고 사기를 치는 애다. 막 이렇게 얘기를 했지만 부모님께서는 너희는 멀리 살고 또 너네는 부인도 있고 남편도 있고 애도 있지만 막내는 애밖에 없다. 그리고 우리밖에 없다라고 얘기하시면서 끝내 뜻을 안 굽히셨다고 합니다. 자. 가족에게까지 사기를 친 이 막내딸과 그런 딸한테 전 재산을 맡기겠다는 부모님. 자, 실제 제보자 얘기 들어보시죠. 자기를 돌봐준다고 하더라. 예전에 이제 그런 얘기를 했나 봐요. 자기 가게를 차려주면 엄마 아버지를 모시겠다. 나랑 같이 살자 그랬던 적이 있어요. 몇 년 전에. 그 얘기를 기억을 하고 엄마가 병원은 가기 싫으니까 그러면 네가 나를 돌봐주면 나중에 내가 죽고 주겠다. 그 얘기를 했나 보더라고요. 야, 우리 막내가 나 끝까지 죽을 때까지 돌봐주겠다고 하는데 나 걔한테 다 줄 거다. 그렇죠. 그렇지만 이미 동생한테 사기당한 경험들이 있죠. 오빠 역시 7천만 원 사기를 당했기 때문에 절대 안 된다고 반대를 했고요. 근데 부모님은 이 막내를 좀 신뢰했던 것 같습니다. 결국은 그것 때문에 부모님하고 연락도 끊어졌다라고 합니다. 나중에 시골에 있는 당숙 등을 통해서 알아본 결과 5억짜리 아버지가 5억짜리 상가 건물을 막내딸 명의로 이전했다고 합니다. 아이고야. 실제 알고 보니까 재산이 맡긴 지 불과 1년도 안 된 시점에 이게 벌어졌다고 하고요. 제보자가 등기부등본을 확인했고 이게 맞다는 것도 나중에 알게 됐다고 합니다. 나중에 부모님을 계속 찾았지만
부모님도 이거 잘 몰랐다고 하고 이후 부모님, 동생 연락이 끊겼다고 합니다. 이 동생이 작정을 해서 그런 건지 모르겠지만 아무튼 이 부모님과 이 저희 제보자 사연자분하고는 연락이 끊겼어요. 자, 그래서 심지어 이 부모님 실종 신고까지 할까 이렇게 마음을 먹었다고 하는데 바로 그때 충격적인 소식이 들립니다. 네, 어머니께서 오랫동안 지병을 알아오시다가 세상을 떠나신 건데요. 하지만 부모님과 갈등이 깊었던 오빠는 동생 얼굴도 보기 싫다면서 끝내 장례식에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제보자 역시 좀 착잡한 마음으로 장례식장에 갔는데요. 동생이 상주 역할을 하고 있었대요. 그래서 제보자가 아버지한테 이거 상가 건물 도대체 어떻게 된 거냐 이렇게 물었는데 아버지는 그냥 관리만 맡긴 거다 이렇게 조금 모호한 대답을 했습니다. 근데 아까 명의가 이전됐다고 그랬잖아요. 네, 근데 이제 그냥 관리만 맡긴 거야 이렇게 얘기를 하셨대요. 그래서 제보자는 하고 싶은 말이 정말 수없이 많았지만 여동생이 끊임없이 제보자의 대화를 가로막았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러다가 어머니 장례식장에서 진짜 싸움 나겠다 싶어서 정말 그냥 꾹 참았다고 합니다. 자, 그런데 이 어머니 장례식이 끝나고 나서 이젠 아버지와도 연락 두절. 아니 좀 요즘 세상에 연락 두절이 그렇게 쉬운 일이 아니잖아요. 도대체 무슨 변고인가 하여튼 의아해하고 있는 차에 아버지로부터 연락이 왔답니다. 나 요양원에 있다라고 갑자기 연락이 온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된 일인가 그냥 달려가 봤더니 또 요양원 갔더니 직원들이 보호자가 아니면 만날 수가 없다고 가로막더랍니다. 그래서 결국은 경찰까지 신고까지 해서 겨우겨우 만났더니 들은즉 이 막내 동생이 엄마 유품을 정리하는 동안 가 있으라고 하면서 아버지를 요양원에 맡기고 간 거였던 거예요. 너무 기가 막혀가지고 이런저런 상황을 좀 따져보다 보니까 그동안에 아버지로부터 1년 동안 돌봐주면 될 거라 8천만 원을 1년 동안 뜯어냈다는 사실까지 알게 됐다라는 겁니다. 이제 너무 기가 막혀서 동생한테 이제 전화를 해서 따져봤더니 하는 말이 다 아버지가 스스로 준 거지 나는 잘못한 거 없다. 뭐 이런 식의 태도랍니다. 자, 아버지가 어떻게 보면 갖고 있던 5억짜리 상가 건물 명의 이전했어요. 자, 그리고 1년 동안 돌봐준 그 대가라고 아버지가 줬다고 수고비로 줬다고 8천만 원을 지금 받았습니다. 자, 여기서 오늘의 궁금증 짚어보죠. 부모님 속이고 재산 빼돌린 이 막내 여동생 이거 우리 두 눈 뜨고 당하고만 있어야 하냐고 지금 그러십니다. 자, 일단 기본적으로 뭐 횡령이나 이런 범죄도 될 수 있겠지만 만약에 빼돌리는 과정에서 뭔가 서류를 아버지, 어머니 명의의 서류를 자신의 이름으로 자신이 작성했거나 이러면 위조 같은 게 성립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했던 법률 행위는 무효가 될 수도 있고요. 또 어머니 좀 돌아가실 때 사실은 그 몫이 유류분 같은 청구도 가능하기 때문에 지금 같은 경우는 좀 전문가의 도움을 좀 받으셔가지고 이 동생 이 사람 범죄도 가능하고 또 민사적으로도 뭐 다른 어떤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충분히 좀 소송을 좀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자, 양 변호사님 어떤 좀 해법을? 일단 예전에는 지금 뭐 친족들 특히 형제 간에는 사기나 이런 것들이 성립을 아예 안 했어요. 친족 상도라고 그래서 지난해 이게 위헌 결정이 나서 올해 말까지는 이제 법을 새로 만들어야 되는 상황이거든요. 그러니까 경제 범죄에 대해서도 부모 자식이나 형제 간에도 이게 성립을 합니다. 그래서 이것도 하나의 변수가 될 수 있고 박 변호사 잠깐 얘기를 했지만 이 지금 재산을 몰아서 한쪽에 가져간 건요. 각자가 원래 받아야 될 상속분을 침해한 걸 수도 있어서 상속 회복 청구라는 소송도 가능한데 그걸 하려면 이게 이제 남아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좀 주시는 하실 필요가 있고 안타깝지만 형제지간이라 안타깝지만 이렇게 법적 조치를 좀 취할 수 있는 부분을 미리 취하는 게 낫지 않을까 싶습니다. 예. 교수님, 근데 진짜 어떻게 같은 한 배에서 태어난 형제끼리 더구나 부모님한테까지도 이러잖아 지금. 네, 그러니까 이 막내딸은 좀 나쁜 딸이죠. 뭐 부모님을 모신다고 거짓말을 하고 연기를 하고 사고를 계속 치는 딸이니까. 근데 저는 부모님의 마음은 좀 이해가 되거든요. 왜냐하면 부모님이 이제 연로하셨는데 요양원은 가기 싫으신 거예요. 그런데 막내딸이 누군가가 나한테 날 돌봐준다는 얘기를 꼭 듣고 싶은데 와서 엄마 아빠 나는 혼자니까 끝까지 내가 엄마 아빠 옆에서 보살펴 줄 테니까 걱정하지 말라고 얘기를 하니까 뭐 아들과 뭐 둘째 딸은 뭐 가정도 있고 아이들도 있으니까 우리를 돌봐줄 수 없으니까 막내에게 의지해야겠다라고 생각하신 것 같아요. 그리고 사고 뭉친 딸이라도 딸은 딸이니까 사랑하시는 마음이 있잖아요. 예. 그러나 이제 더 이상 혹시 어머님한테 약간의 재산이 있다면 이제 더 이상은 주지 않도록 막아주셔야 될 것 같고 아버님 조금 이해해 주시고 요양원 자주 찾아가 뵈면 어떨까 싶습니다. 예.
자, 우리 가족 여러분들도 아유 진짜 한 가족끼리 저럴 수가 있구나. 다들 막 혀를 끌끌 차십니다. 네, 그렇습니다. 박연숙님, 사연자님 동생하고는 연락받지 마세요라고 하셨고요. 영탁님, 소송하세요라고 하셨습니다. 백아님도 정말 나쁘네요. 너무합니다라고 하셨습니다.